2에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4 이런 애가 있었어. 예. 이거를 그러면 2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다 쪼개서 안 쪼갰어? 쪼갰지. 변수에 대해서 식이 하나가 아니라 x가 아니라 2차식으로 전개되어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는 각각을 2에 대한 식으로 쪼갰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안에 있는 변수가 즉 x를 제곱해서 2배하고 그 다음 x를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4를 더해서 x라는 변수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잖아. 그럼 이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2도 결국은 어떻게 되니? 2의 x제곱을 구해서 2배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2x를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상수사도 어떻게 해야 돼? 증가시켜서 전체 점수를 4점을 올려야 즉 평균 자체가 다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제식을 바꾸다 보면 얘는 분산을 구할 때 등장하는 식이지. x제곱의 기대값. 얘는 평균 m이지. x의 기대값.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고 계산하면 얘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게 좀 쉽게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니? 얘처럼 1차식으로 나타나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꾸는 거야? 기본 EX로 바꾸면 A, EX 한 다음에 B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V의 AX 더하기 B도 어떻게 바꾸는데? A제곱. 얘는 그렇지. V제곱, V를 A제곱으로 나오고 기본 분산이지. 이때는 B를 더할 필요가 없다 했지. 왜? 편차를 구할 때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데 별량도 B 올라갔고 평균도 B 올라갔으니까 빼면 어차피 B는 사라지거든. 그래서 분산이나 편중 편차를 구할 때는 즉 상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 맞지?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절대값 시그마 x는 절대값 뭐가 되니? 시그마 ax 더하기 b는 절대값 vx가 시그마 x가 되는 거였지. 그럼 지금 여기서도 봐봐. x와 t에 대한 문제라는 거야. 나는 2의 t를 원해. 근데 t가 누구냐면 이런 식이야. 이 식이 누구냐? 괜히 뭔가 휘황찬란해 보이는데 결국은 x에 관한 1차식이야. 쉽게 말하면 바로 요 식이라고. 그럼 누가 1창이고 누가 개수인데? 자 보자. 시그마분의 10x. 그러니까 한마디로 a 역할을 시그마분의 10이 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b 역할을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m 더하기 50. 즉 쉽게 말하면 얘가 a고 얘가 x고 얘가 플러스 b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뭔가 시그마와 m은 어차피 숫자잖아. 이건 계산하면 그냥 b인 거야, b. 개인이 뭐가 알파벳이 많이 보이니까 현혹시키는 거지. 헷갈리게 하는 거지. 맞지? 결국 시그마와 앞에 있는 10은 숫자잖아. 그럼 결국 그거는 a라는 수로 바뀌는 거잖아. 결국은 맞지? 그러니까 얘가 a 역할을 하고 얘가 b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거는 1차식이니까 항상 1차식과 상수항으로 정리정돈해 준 다음에 그냥 요 변형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ET가 나와 안 나와? 이게 ET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나간다고? 시그마분의 10은 개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기본 평균에다가 곱한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상수는 그대로 뒤에 붙여준다.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m 더하기 50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자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잘 생각해봐. EX는 누구지? 평균이. M이랑 같지? 이 둘은 어떤 거야 그러면? 추가돼요. 그 사라지는 거지. 그 교량 얘는 뭐야? 50인 거지. 즉 이때 T점수의 즉 기본값은 즉 50으로 평균을 잡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즉 이 X 점수의 값을 X를 50을 기본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사실은 50 나왔잖아, 맞지? 자, 그 다음 평균 ET 구한 거야. 이게 ET 구한 거야, ET. 그 다음 표준 편차니까 뭐 구해야 돼? 시그마 T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시그마 T는 어떻게 구한다고? 절대값 1차의 개수. 그게 누구야? 시그마분의 10이지. 거기다가 기본 시그마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표준 숫자는 시그마로 했어 안 했어? 그럼 이 자체가 시그마인 거야. 그럼 시그마는 양수로 나올 테니까 약분해서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러면 결국 시그마 T는 누군 거야? 10만 남는 거잖아. 그래서 50에 10이 답인 거지. 이게 되겠어? 이렇게 식 준다고 해서 건물 하나도 없고 앞으로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야.
2 되겠니? 예. 그다음 또 131번이요. 뭐부터 해야 되니 일단은? 이거는 이제 A랑 B가 몇이다. 그렇지. A와 B 합이 4분의 3인 거지. 일단은 식 하나 나왔지. 1번씩 나왔지.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몇 개 나와야 되니? 2개 나와야 돼. 그럼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뭘로 찾아야 되겠니? 하나는 이제 저거 다 평균 그래가지고 문제를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잖아. 분산을 보여주고. 이 말을 하고 있잖아. 맞지? 예. 그럼 분산을 구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네. 그 식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했으니까 네.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무슨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나 뭐 이런 게 될 거란 거지. 네. 어쨌든 분산을 문제에서 지시한 말 중에 내가 항상 따라해야 될 말이 정해져 있는 거야. 네. 즉 분산을 구해서 최대가 되게 한다. 이때 A를 구하는 거야. 네. 그럼 분산을 일단 구하고 나서 그 식을 관찰하는 거야. 네.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어. 맞지? 네. 자, 이 식은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고. 네. 자, 분산을 구하자. 분산 어떻게 구하는데? Vx지. x에 대한 분포니까. 2의 x제곱에서 맞지? 네. m의 제곱을 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잖아. 2의 x제곱은 제곱해서 곱하는 거잖아. 1제곱 b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1이고 3의 제곱 곱하기 a니까 9이지. 네. 자, 거기서 누구를 빼는 거야? 즉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네. 그럼 평균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구해야지. 그래서 EX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필요하면 다 구하는 거야. EX는 1 곱하면 B 더하기 1 곱하면 2분의 1 더하기 3A지 맞지? 네. 그래서 요 놈을 여기다 넣고 즉 3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이다 맞지? 네. 이거를 제곱해서 빼는 거야. 그럼 분산에 이렇게 되니 안 되니 식이 2차식으로 나타났지? 네. 근데 우리가 어떤 2차식을 풀 때는 이제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듯이 어떤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래 있으면 얘는 위로 블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무슨 값을 가지는 거야? 가장 높은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2차 함수의 형태에서는 분명히 꼭지점이 최대값이야. 네. 그리고 아래로 블록할 때는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럼 보면 마이너스 3a 제곱 이거 a에 관한 2차 함수 같아 맞지? 네. 근데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처리가 불가능한 거지. 네. 근데 보면 여기 관계식이 하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b를 4분의 3 빼기 a로 바꿔버린다면 네. 모든 문자는 a로 통일돼야 안 돼. 아, 돼요. 그러면 이건 a에 관한 순수한 2차식이 나오고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가지는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거니까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있지. 이 상태에서 문자가 두 개인 채로 이걸 최대값을 구하기는 어렵거든 항상. 네. 이제 이 구조 이해됐니? 네.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보자고. 자, b가 누구라고? 4분의 3 마이너스 a로 바꿔줍니다. 예. 플러스 1 플러스 9a고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3a가 있었고 b는 누구라고? 4분의 3 그치? 4분의 3 마이너스 a라고 예. b를 바꿔주고 예.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이 돼 있고 제곱이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계산을 좀 줄여주자. 9a 빼기 a는 8a고 4분의 3 더하기 1은 4분의 7일 거고. 자, 괄호 안에 거 계산해줘야 되겠지. 네. 3a 빼기 a는 2a일 거고 4분의 3이고 얘는 4분의 2니까 더하면 4분의 5겠네. 네. 그래서 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꼭지점 아니야. 왜? 얘가 a니까 얘 들어가서 세로 정리 다 해야 돼. 싹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꼴 해주고 2a의 제곱은 4의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곱해서 2배 하면 5a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a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곱해서 내보내면 마이너스 16분의 25고. 자, 이거부터 계산 먼저 했어. 네. 뒤에 있는 8a랑 4분의 7을 더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이 창은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고 네. 1창은 마이너스 5a 더하기 8a니까 플러스 3a가 되고 얘는 통분하면 16분의 4, 7이 28이 되거든. 4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그럼 빼기 25니까 16분의 3이 되겠네. 네. 자, 이제 음수 개수인 2차 함수 나왔어 안 나왔어? 아, 나왔어.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 꼭지점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묶어주면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 곱했을 때 플러스 3a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약분했을 때 4가 사라지게 하고 3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3a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이거의 반은 8분의 3이야. 그래서 그걸 제곱하면 64분의 9a 9 아니 a는 문자가 아니니까 상수니까 이것만 더해주고 빼주는 거야. 이거 알아 몰라?
반의 제곱 더하고 빼는 거 몰라요. 연습을 해야지.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요거 적어놓고, 그래서 최종식은 마이너스 4에 a, 얘는 a 제곱이고 얘는 8분의 3의 제곱이야. 네. 두 개 곱해서 2배 하면 얘가 나와. 근데 얘는 마이너스지. 그래서 차의 제곱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3하고 제곱, 가로하고 제곱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얘는 상수 남은 애는 필요 없거든. 네. 곱하면 양수로 나가고 4가 약분되니까 플러스 16분의 9 에다 3을 더했으니까 16분의 12 12니까 약분해서 4, 4, 16, 4, 3, 12가 되겠지. 즉 꼭지점의 좌표가 8분의 3, 4분의 3이라는 이참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려주면 8분의 3, 4분의 3이라는 꼭지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그리고 여기다 0을 넣으면 16분의 3이 y절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분산이 지금 이 식을 계산한 것이 얘야. 네. 얘가 얘라고. 네. 이거의 꼭지점이, 즉 이게 y 값인데 이게 y, 여기서는 y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의 값이 점의 높이가 y 값인 거야. y 값이 제일 높을 때는 언제냐? 바로 이 지점이거든. 언제일 때? 이때 이거의 값 q가 y 값인 거야. 네. 그 언제가 되는데 a가 얼마일 때? 8분의 3일 때 네.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분산이 최대가 되게 하는 뭘 구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얼마라고 답을 적으면 끝나는 거라고? 8분의 3. 8분의 3이 이 문제의 최종 답이 되는 거야. 최대가 되게 하는 a를 구하라 했으니까 네. 8분의 3인 거고, 네. 분산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이름 물었다면 4분의 3이라고 답을 해야 되겠지. 왜? a가 8분의 3일 때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살아남으면 마이너스 때문에 이 값을 깎아 먹게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점점. 그래서 점이 왼쪽 오른쪽으로 내려가잖아. 더 값이 낮잖아. 네. 여기서 제일 높잖아. 그래서 꼭지점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여기서 이제 꼭지점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을 완전 제곱식이라 해요. 완전 제곱식. 기본적으로 x제곱이 있고 여기가 4x가 있으면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개수가 1일 때 기준이야. 네. 반의 제곱이 있으면 돼. 네. 그럼 4의 반이 2거든. 2를 제곱한 수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x하고 2.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2x고 이렇게 곱하면 2x인데 플러스 4x니까 둘 다 플러스가 되면 똑같은 인수가 두 번 곱해지기 때문에 이 식이 항상 제곱식으로 바뀌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반의 제곱의 기본적인 이제 이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럼 만약에 어떤 문제를 했을 때 여기를 마이너스 6x로 줬다면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내부에 들어갈 수나 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네.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당연히. 9요. 그래서 그럼 완전 제곱식 누가 되는가 물으면 제곱했을 때 x가 두 번째 곱하면 제곱이 되는 거지. 예. 9가 되는 수는 3이지. 네. 그러니까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걸로 봐서 차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인데 이제 여기서 살짝 변형을 주게 되면 1차의 개수를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주고 거꾸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질문해. 네. 그럼 이때는 이렇게 갈 때는 반의 제곱으로 갔다면 네.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반을 해서 제곱을 해서 얘가 나온 거야. 네. 그러면 거꾸로 갈 때는 뒤에 거부터 하는 거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가 누구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4 제곱근을 찾는 거야. 예. 그리고 반을 하기 전에는 누구더라? 2배를 하면 되겠지 뭐. 그래서 제곱근의 2배로 가는 거야 얘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올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플러스 8일 때는 x 플러스 4의 제곱 합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8일 때는 누구의 제곱이 되는 거야? 차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창을 구할 때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반의 제곱, 제곱근의 2배. 이해되니? 그리고 체크해봐. x하고 4 둘 다 플러스면 x 플러스 4의 제곱해서 곱하면 8x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단 말이야.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8x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제곱의 원리를 할 때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지는 거야. 네. 완전 제곱식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개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네모에 들어갈 수는 이래 물어. 네. 이럴 때는
반의 제곱을 할 수가 없어. 왜 없어? 말했잖아. 이차항 개수가 1일 때 기준이라고. 네. 얘는 지금 개수가 누구야 앞에? 사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야. 맞지?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상태에서 이게 제곱수일 때는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똑같은 인수가 두 번 있어야 되는 게 제곱이 되는 거니까 딱 똑같은 수로 만들어주는 거지. 곱했을 때 4x제곱 되는 수. 그 다음 1창을 알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면 절반만 나오면 되는 거야. 6x만 나오면 돼. 네. 얘도 6x만 나오면 돼. 그 2x니까 누가 있어야 되겠니? 당연히 플러스 3이 있어야 플러스 6x가 나와. 네. 얘도 플러스 3이 있어야 플러스 6x가 나와. 네. 그럼 이 가운데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3이 있어야 되거든. 네. 둘 다 플러스 3. 당연히 들어가는 수 누구니 그냥 자동적으로 이거 두 개를 곱해서 9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인수분해하면서 찾아내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 네. 어떻게? 4를 묶어버리면 되지 뭐. 그럼 x제곱이지. 그 다음 12x니까 곱했을 때 12x 되려면 여기 3x가 있어야 되지. 네. 그 다음 여기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반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네모였단 말이야. 그럼 이제 4를 묶었으니까 여기 누구로 바뀌냐면 4분의 네모로 바뀌는 거야. 그치? 네. 근데 우리는 이 4분의 네모 자리가 이거 3의 반의 제곱이니까 요 놈의 반은 2분의 3.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 그러니까 분모는 똑같으니까 네모에 들어갈 수는 누구다? 9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지? 개수를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곱으로 만들어주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얘가 이꼴0이면 이거를 그냥 근의 공식을 쓰든 양변을 4로 나누고 그냥 없애버리고 이꼴0으로 하고 근의 공식을 쓰든 근의 공식은 어차피 2차의 개수랑 1차의 개수와 상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근을 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함수로 바뀌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하고 얘가 2차의 개수가 달라 안 달라? 달라요. 다르지. 그럼 이 식은 이제 함수를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제곱으로 고치면 이렇게 고쳐지는 거야. 네. 그러면 함수의 값은 우리가 일반형을 기준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어떤 모든 2차식의 일반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그래프 그리기가 좋은 형태가 아니야. 함수에서는 중요한 건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과 즉 y절편을 체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해. a는 아래로 볼록하냐 양수면 위로 볼록하냐 결정해 주는 거고 네. a와 b의 부가 같으면 축이 왼쪽에 있는 거고 다르면 오른쪽에 있고 얘는 y절편이라고 해.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모양을 어떻게 고치냐면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의 꼴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꼴로 고친다고 해. 네. 숫자가 딱 제곱인만 있으면 이것처럼 딱 제곱만 있으면 딱 좋아. 이건 완전 제곱식이야. 네. 근데 이렇게 숫자가 남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q의 값, 꼭지점의 y 값이 되기 때문에 꼴로 고치는 거야. 그래서 그 꼴로 고치는 얘는 딱 보니까 어떠니? 그냥 바로 묶어내기만 하면 둘 다 이렇게 꼴로 고쳐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참수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형태가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창만 있을 때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이 원점이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0,0이 기준이야. 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ax 제곱을 더하기 q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좀 아래로 볼록인 애가 위로 오르락 내리락 엘리베이터 타고 움직이는 거야. 네. 위로 볼록한 애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위아래로 y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즉 x에 대한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즉 이 자리가 x 빼기 어떤 숫자의 제곱이 아니라 순수하게 x만 제곱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꼭지점이 0,q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형태 말고 또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어. p만큼. y는 이제 0이야. 그럼 이거는 꼭지점이 여기 있던 애가 오른쪽으로 p만큼 가서 p콤명이 꼭지점이 되는 거야. p가 음수면 뒤쪽에 있겠지 그래프가. x축 위에서 움직이는 거야 얘는 꼭지점이. 그래서 q가 여기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형태는 a에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하면 p랑 q가 다 0이면 첫 번째 형태가 되는 거고 네. q가 0이면 네. 세 번째 형태가 되는 거고 아, 네. p가 0이면 즉 위아래로 움직이는 q만 있으니까 이 형태가 되는 거야. 즉 이 형태는 모든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다 즉 포함하는 모든 모양을 다 만들 수 있는 궁극적인 형태가 되는 거야. 결국 이것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이거를 그래프 그리기 위한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해. 이 형태들은 표준형 중에서 꼭지점이 원점에 있느냐, y축 위를 움직이느냐, x축 위를 움직이느냐. 얘는 이제 PQ가 다 살아있으면 꼭지점이 어딘가 4분면에 위치해 있게 돼. 네. 다 부호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맞지? 네.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모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형태야. 네. 그래서 이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도 이 형태로 바꾼 거야. 제곱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형태로 바뀌었다면 그림이 바로 그려지는 거야. 어떻게? 대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그 다음에 1,0을 지나는 거야. 네. 그럼 1의 꼭지점을 딱 찍고 아래로 블록하게 그림 그리면 게임 끝나는 거지. 음. 얘도 마찬가지로 즉 1,0을 딱 찍고 그림을 그리면 다 끝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위에 그려 아래 거 그럼 그림이 같습니까? 아니야. 개수가 다르잖아, 맞지? 네. 즉 모양이 같아 보이는데 얘가 2가 곱해졌으니까 네. y의 값이 2배로 빨리 증가하는 거야. 네. 만약 이 두 개를 같이 그린다면 꼭지점은 똑같은데 이 그래프는 2배가 빠르기 때문에 폭이 더 좁아지면서 빨리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 차이 알겠어? 네. 그래서 실제로 0을 넣어보면 얘는 0을 넣어보면 1의 제곱이니까 이 0,1 y절편이 1인 거야. 네. 근데 얘는 0을 넣어보면 1인데 2배니까 0, 어디를 지나는 거니? 2를 지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좀 더 위를 지나니까 좀 더 빨리 올라가는 폭이 좁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그래프는 이제 같이 그려지면 저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때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네. 미분을 배우거나 그다음 할 때 계속 이차함수가 너희가 2차 방정식이 이차함수가 모든 계산의 구구단인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거야. 초등학교 치면 얘가 뭐야? 거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준의 구구단이야.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얘를 고치는 방법은 아까 전에 했듯이 즉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x제곱 잡아주고 1 곱했을 때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안에는 플러스 2x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숫자는 안 넣어. 얘는 바깥에 빼둘 거야. 왜? 이 숫자가 제곱으로 고치기에 적합하면 바로 고쳐도 되는데 안 적합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숫자를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이거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거든 나는. 그래서 이거의 반의 제곱은 얼마야? 1이야. 1을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잖아. 부가 안 맞잖아. 그래서 빼두는 거야. 바깥에 미리. 항상. 그래서 숫자는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1을 무조건 더하기 1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식에 플러스 1이 생기면 식이 달라져 버리거든. 네. 그래서 바로 뒤에다 마이너스를 빼서 전체 식이 영향을 받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처음 식이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앞에 세 개는 내가 일부러 만들어준 거야. 왜? 제곱으로 고치려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괄호 딱 닫고 얘가 플러스니까 합의 제곱으로 고쳐주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얘는 제곱이 아니니까 바깥으로 빼주는 게 맞아. 그렇다고 없애면 안 돼. 왜? 앞에 게 만들어져서 생겼기 때문에 뒤에 게 있어야 돼 반드시. 네. 그래서 얘는 나갈 때 곱해서 나가야 돼.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네. 괄호 안에 있던 애니까. 네. 그럼 나갈 때 2가 나가는 거야. 네. 2 빼기 1이니까 예.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나온 거야. 자, 꼭지점 좌표는 넣어서 0 되는 값 x가 누구일 때? 마이너스 1,1. 꼭지점이 마이너스 1,1. 저 왼쪽으로 한 칸 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얘가 음수물로 봐서 뒤집어져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위로 불러. 이해되니? 네. 그런데 어디를 지날까? 넓게 가야 돼? 좁게 가야 돼? 그거는 y 절편을 체크하면 돼. 예. 자, 0을 넣어봤더니 0을 넣어봤더니 일반형이 좋은 점, 이 뒤에가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인 거야. 여기서 이거는 꼭지점입니다. 이거 y 절편 아니야. 이거는 꼭지점이고 이거는 꼭지점이고 yq 값이고 얘는 y 절편이야. 가끔씩 이걸 또 y 절편짜리 적는 애들이 있어. 얘는 꼭지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는 거야. 그래서 폭을 좀 좁게 이렇게 그려주고 원점보다 아래쪽을 지나게 폭을 좁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고칠 줄 알아야 이 문제는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걸 구하면 식이 하나 나온다. 그 다음 분산을 구하면 즉 AB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제곱식으로 나온다. 문자가 두 개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B를 A로 바꿔 넣는다. 그리고 그 식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고친다. 그렇지? 그럼 이때 이게 0이 되는 값이 즉 위로 블록하는 이차함수의 최대값이니까 V가 최대가 되는 거야. 이게 0이 되는 값이 그게 A 값이야. 해보니까 A 값이 얼마? 아까 전에 8분의 3일 때 그렇더라. 그래서 A의 값은 8분의 3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야. 교수님 풀어줬으니까 네가 다시 자리에 넣어서 좀 다 풀어. 네. 이해됐니 그러면? 네. 자, 그 다음에 또 34, 35.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6등분했다. A, B 사이의 거리를 확률 분수할 때 평균 EX는
우리가 이제 실제 이 정도 수준이면 모의고사에 나오거나 뭐 학교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야. 네. 평가원 기출이잖아. 예. 5평에 나왔던 문제거든. 3점짜리 문제 아니면 4점짜리 초급 문제야. 네.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근본 원리는 EX를 구한다는 거잖아. 네. EX를 구한다는 건 X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 네. X의 정체가 뭐냐? 읽어보면 번호를 부여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수가 나오는데 그 점을 A, B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A, B 두 점 사이에 거리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잖아.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는 거리인 거야, 거리. 제일 짧은 거리가 얼마일까?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네. 자, 어떤 두 점이 나왔어. 예. 던졌는데 자, 예. 같은 점도 나올 수 있나 없나 주사위니까. 두 번 던지니까. 이쪽. 있어. 예. 그럼 같은 점이 나오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요. 그치. 그래서 거리가 0부터 시작하는 거야. 음. 즉, 이 말은 던졌는데 1이 나오는데 또 1이 나온 거야. 거리가 0인 거야. 자, 그 다음 거리가 가까우면 어떻게 나올 때일까? 1 나올 때. 하나는 1 나오고 하나는 네. 2 나오고. 2 나올 때 이럴 때겠지. 네. 그래서 이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야. 0 아닌 이상은 제일 가까운 거리야. 예. 그럼 이 길이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지금 몇 각형이야, 이게 잘 보면. 육각형. 육각형은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니? 가운데 각을 6등분 하면 60도 아니겠니? 예. 그럼 이거 각 같잖아. 반지름이니까. 예. 그럼 이거 다 60도 아니겠니? 예.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아, 정삼각형.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 길이가 얼마나 했는데? 1이요. 그럼 반지름 1이면 이 길이가 반지름 아니야? 맞아요. 그럼 반지름 1이면 이 길이도 뭐야 그러면? 다 1이요. 다 1인 거잖아. 그럼 두 번째 좌표 누구야 그럼? 거리니까 1이요. 1인 거지. 어. 두 번째로 갖고 온 게 1이잖아. 예. 됐어요? 네. 그 다음 갖고 온 애는 누구 나왔을 때까? 예를 들면 두 번째는 가까운가요? 가까운 거리가 이제 그 다음 멀어지면 이제 누가 나올 때까 거리가 2 나올 때. 자, 예를 들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누구 나왔을 때 예를 들어보자. 누구 나왔을 때 어. 아무나 예를 들어봐. 누구 나올 때 처음 던졌다. 네. 누구 나와? 5 나와? 네. 자, 5에서 네. 이 둘은 이미 했으니까 네. 이거보다 멀리 있는 점 누구 나왔을 때까? 3. 그치, 3 나왔을 때겠지. 네. 왜 4는 이미 거리가 1인 줄 알고 있잖아. 여기 적혀 있잖아. 변수가. 네. 3 나왔을 때거나 아니면 1 나왔을 때겠지. 네. 이 거리를 원하는 거야, 이 거리.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니? 이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원리를 가지고 구해야 돼. 예. 중학교 때 보면 특수각인데 30도, 60도, 90도짜리 삼각형이 있어. 네. 비율이 어떻게 되지? 길이 비율이 기억나니? 1대 2대. 그렇지. 30도의 변변이 1일 때 네. 빗변은 2배야. 예. 60도는 루트 3배야. 아, 루트 3. 예. 맞지? 얘가 중간에 있는 애. 루트 3이 1.7 정도 되는 애거든. 1.7 정도. 그럼 이게 봐. 정삼각형 아니었니? 네. 그 정삼각형 두 개를 어떻게 하니? 중앙을 관통하는 애야. 네. 이해되니? 그러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 얼마 했는데 1 하지 않았니? 그럼 이 중삼각형을 잘랐으니까 여기가 30도 아니니? 네. 그럼 여기가 60도겠다 맞지? 네. 그럼 30도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요 빗변의 절반이라고. 예. 1대 2니까. 이해돼? 네. 그냥 2분의 1인 거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겠니? 이 길이 절반은 2분의 1에 루트 3을 곱하면 되는 거야. 왜? 얘랑 얘는 루트 3배의 관계니까. 30도짜리가 즉 뭐기 때문에 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네. 루트 3에 해당되는 거는 1의 루트 3배, 네. 2분의 1의 루트 3배,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거 한 개가. 맞지? 그래서 정삼각형은 원래 공식이 또 있었어. 한 변이 A면 정삼각형 높이는 이게 높이거든. 네. H는 2분의 루트 3A야. 피타고라스 원리를 써보니까 얘가 2분의 1A니까 요 H의 제곱은 루트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루트 4분의 3A 제곱 유리화시키 루트를 빠져나오니까 네. H는 2분의 루트 3A.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여기다 A 곱하고 2분의 1만 곱하니까 넓이가 되더라는 거야. 하여튼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는 워낙 자주 쓰니까 공식에 이미 나와 있어. 네. 그리고 몰라도 얘를 수선을 내려서 절반 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원리 빗변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H 제곱이다. 그래서 이걸 넘겨서 루트로 제곱근으로 구하면 H를 알아낼 수 있어. 근데 이제 더 빠르게는 1대 루트 3대이니까 그냥 30도의 변을 기준으로 빗변은 2배니까 빗변이 2배면 30도의 변이 2분의 1이고
3쪽의 변을 구해내면 60도가 마주보는 변은 루트 3배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2분 루트 3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현재 여기서 요거를 높이를 2번 간 거잖아. 이 길이는 맞지? 네. 그래서 2분 루트 3을 2배 했으니까 네. 그 다음 볼 때는 얼마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루트 3. 루트 3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멀면 어디로 가면 되니? 다이렉트로 가면 되지. 네. 그 다음 거리는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돌아오지 않니? 루트 3으로. 네. 그럼 제일 멀 때는 지름이네 바로. 네.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제일 멀 때는 얼마야? 2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리는 총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확률 분포표야. 어. 자, 이렇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사실은 풀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거리라는 것이 언제 제일 가깝지? 점을 찍으면서 같은 점이면 0이네. 옆에 있으면 1이네. 여기 있으면 루트 3이네. 여기 있으면 2네. 이건 루트 3이고 얘는 1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겠구나. 이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면 이 문제 저 평균 EX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지? 시그마 XIPI 이 싹 다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나왔나? 나와요. 나왔지. 이게 확률합이 1인 거고 이거 다 곱한 게 그거는 평균이지 1이 아니라 아, 네. 그거는 평균이고 밑에 거 다 더한 게 1인 거고 네. 맞지? 그래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네. 그래서 항상 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야 되지. 표를 못 만들 때는 문제에서 다른 단수가 있으면 표를 안 만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면.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평가원 수능 문제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식이 다 필요한 거야. 그러면 확률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확률을 전체 경우의 수가 뭐로 잡혀야 돼? 6개 중에서 2개의 수를 뽑는 거 아니니? 네. 그래서 뭐 분해하는 거야? 60. 그렇지, 60분해. 조합을 쓰는 거야, 이렇게. 네. 맞지? 0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6가지. 그렇지, 1, 1, 2, 6가지. 이건 너무 당연하다, 맞지? 예. 그래서 6C는 6, 5, 30 나누기 1이니까 15분의. 그래서 15분의 6인 거야, 얘는 바로.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는 거야. 전부 다 15분의야. 그리고 확률합이 1이 되는지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 1 나오는 경우는 언제야 그러면? 모르면 적어보면 되지. A 주사위 B 주사위 딱 적어놓고 1 나오는 경우는 바로 옆에 수 나오면 되잖아. 네. 그럼 제일 처음에 수가 1 나왔어.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수는 누구야? 2랑 6이. 보니까 2 아니면 6이야, 맞지? 2 아니면 6이야. 그 다음 A가 2가 나왔어. 그 다음 얘는 1 아니면 3이지 뭐. 그 다음 얘가 3 나왔어. 2 아니면 지보다 하나 큰 수 작은 수 하면 되겠네. 4 나오면 3 아니면 5겠네. 5 나오면 4 아니면 6이겠네. 자, 6 나오면 6 옆에는 1 아니면 5지 뭐. 그래서 한 가지마다 2개씩 있네, 옆에 수가. 그럼 몇 가지니? 12개가 있겠네. 근데 이건 15를 초과한다. 뭐가? 15를 초과하면 안 되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이게 잠깐만, 이거는 뭐냐면 순율로 봤을 때 그런 거고 두 수가 나왔으니까 1, 2가 나온 거나 2, 1 나온 건 어떤 거야? 같은 거. 같은 걸로 봐야 돼. 어쨌든 두 수가 나왔다니까. 지금 순서가 지금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거는 1로 연결하다 1로 연결하다 이건 같은 거잖아. 그래서 절반만 사용해야 돼. 그래서 많으면 이제 그래서 전체가 되니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1,2니까 2,1을 하나 지워주는 거고, 그 다음 1,6이 사용됐으면 1,1을 하나 지워주는 거고, 맞지? 2,3이 여기서 사용됐으면 3,1을 하나 지워주는 거고, 즉 절반만 사용하는 거지 우리는. 2,1 사용하고, 그 다음에 2,3이니까 3,2 사용하고, 3,1을 사용하자 차라리. 3,4니까 이걸 사용하면 4,3을 지우는 거고, 4,5를 사용하면 5,4는 지우는 거고, 맞지? 5,6을 사용하면 6,5니까 얘는 5,6, 6,5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어디 갔어? 이거는 6,6이니까 6,1이니까 이걸 지웠으니까 이걸 사용해야지. 그래서 6개만 사용해야겠다,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또 그러면 언제야? 2가 나오는 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 아니니? 네. 이렇게 몇 개는 있다. 지름이 되는 건 딱 3개밖에 없지? 네. 6개 하면 안 돼. 이거 2개 같은 선이니까. 네. 맞지? 그래서 얘는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6, 2, 12. 0이 나와야 돼. 0인데 계산을 하나 잘못한 게 있다. 요거 1, 1 잠깐만 우리가 6C2가 얼마야?
6, 5, 15 30 맞아요. 나오 15 맞지? 네. 요거는 3개 나오고 요거는 옆에 있는 수니까 하나, 둘, 1, 2, 2, 1 그 다음에 1, 2, 1, 2, 2, 2를 왜 특실해놨어? 다시 천천히 헷갈린다. 네. 그래서 1, 2가 나오면 되고 네. 그 다음에 2, 3이 나오면 되고 네. 2, 1은 여기 있으니까 이미 네. 그다음 3, 4가 나오면 되고 네. 4, 5가 되면 되고 네. 5, 6이 되면 되고 6, 1이 되면 되고 네. 그럼 1, 2, 2, 1 2, 1은 필요 없고 2, 3 한,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는 분명히 다른 거 맞나? 다 다르나? 네. 그럼 얘는 6 맞고요. 0 나오는 거는 1, 1, 2, 2, 3, 3, 4, 4, 5, 6, 6 이건 6개 맞고요. 예. 그러면 12 루트 3이 되는 게 0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뭐 지금 생각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거 맞지? 약간 그림이 복잡하니까 일단 지우고 생각을 해보자. 길이가 1인 5의 둘레를 6등분한 점부터 부여했다. 한 개의 두 번째 나온 수에 해당하는 점을 각각 AB라 하자. 두 점 AB 사이 거리를 확률 번수 X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잡을 때 네. 점을 지금 두 개로 잡을 때 6C2로 잡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게 주 사이의 눈이잖아. 네. 우리가 주 사이의 눈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 6 곱하기 6에서 36까지 잡는 게 아니니 일반적으로 주 사이를 두 개 던지면 네, 맞아요. 그럼 그 두 개 던진다는 거는 뭐냐면 A, B를 잡을 때 1, 2도 있지만 2, 1도 이렇게 순서 바뀌는 까지 고려해서 잡는 게 36가지야. 네. 왜냐면 1부터 1까지 6까지 2부터 1까지 6까지 6가지가 6번 있으니까 36가지 잡는 거란 말이야. 네. 맞죠? 그 주사위 눈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자체를 36가지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6C로 잡으면 안 되고. 주사위 전체 개수니까. 맞지? 그래서 36가지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잡아주면 차라리 요 수를 아까 전에 12로 세팅을 해놓고 네. 맞지? 네. 얘는 6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예. 맞지? 그 다음에 얘도 그래 되면 숫자가 바뀌는 거지. 왜 바뀌냐면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세 개 했지만 네. 1, 4 나올 때도 있고 4, 1 나올 때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가지로 바꿔야 돼? 6가지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네. 그렇지? 그래주면 이 가운데 것도 보통 대칭 구조니까 남은 걸 다 사용하면 되겠지 뭐. 이거 얼마야? 12, 12, 10, 이것도 10이 나오겠지. 12. 그래야 36가지가 될 거 아니야. 네. 24가지 이것도 합치면 12가지니까. 네. 맞죠? 그래서 이걸 안 세도 되는 거야. 그렇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줬으니까. 6시로 잡아준 것 자체가 처음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지. 왜냐면 주사인데 우리가 6시는 공이 6개 있을 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때 이제 6시라고 하는 거지. 네. 한 개씩 뽑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주사이니까 같은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중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6 곱하기 6이었어. 맞지?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바뀌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잡아준 다음에 답을 선택할 때도 두 개가 바뀌는 것까지 다 세줘야 되는 거야. 왜? 처음 주사위가 2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3 나온 거랑 처음 주사위가 3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2 나온 거는 그림을 그리면 같은 그림이지만 네. 처음부터 전체 경우의 수야 그 36가지가 다 잡혀 있었으니까 그 경우가 바뀌는 것까지 다 해서 두 가지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하다가 뭔가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했으면 답에서 수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내면 되는 거야. 네. 생각을 다시 하면서. 네. 그래서 표가 다 나온 거야. 예. 그럼 평균 EX의 값이니까 예. 이걸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근데 확률 계산하면 얘는 얼마야? 좀 고치자. 6분의 1인 거고 얘는 6분의 1인 거고 얘는 6분의 1인 거고 얘는 6분의 1인 거잖아. 맞지? 그럼 시그마 XIPI니까 이거 두 개 곱해버리면 6분의 0 곱하기 1은 0이고 맞지? 네. 1 곱하기 2는 2인 거고 루트 3 곱하기 2는 2 루트 3인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니까 얘도 2인 거고 맞지? 네. 그래서 이게 시그마 XIPI를 한 거야. 예. 평균을 구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평균은 6분의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는데 분모분자를 2로 나눌 수 있네. 네. 3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 정도가 평균 수치가 되나 보네요. 구조 이해되니? 네. 그래서 물론 이 정도 수준도 쉬운 건 아니야. 왜냐면 변수 자체를 찾아내고 길이가 몇 가지가 나올지를 자기가 그거를 그림 속에서 네. 계속 테스트하면서 찾아내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야. 네. 아는 사람이 바로 갑자기 막 천재적으로 풀 수 있기는 그래. 예. 공부를 하면 그래도 풀 수는 있는 문제야. 연습해서 쉽게 느껴지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돼. 네. 변수를 잡아내는 것 자체를. 이해되겠어요? 네.
4점 정도 되나요? 이 정도면 3점 후반대나 4점 초반은 되겠지. 약간 문제를 변형시켜서 낸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35분.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운다. 5명 일렬로 세우면 뭐 5팩인 거지. 그런데 차례로 1, 2, 3, 4, 5에 번호를 부여한다. 여학생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v10x. 그럼 이거는 100 곱하기 기본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기본 분산을 알아내라는 얘기야, 맞지, 결국에는? 예. 그럼 확률 목표를 또 만들어야지. 이번에는 누가 변수인데? 그래서 변수 잡을 약간 문제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다 뭐가 중요해 지금. 변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1단계. 그 다음 뭐야? 확률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두 가지만 하면 표는 만들어지는 거고, 네. 평균 분산은 그냥 배운 대로 구하면 되는 거야. 맞지? 확률을 찾아내는 거, 변수를 체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난이도가 올라가면. 자, 5명을 나열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1, 2, 3, 4, 5번에 번호를 부여하는 거야. 번호를 그래 부여하니까 5명한테 번호를 준다는 얘기네. 그러면 여학생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를 하자야. 네. 그러면 자, 제일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가 확률 변수인데 제일 앞에 있는 여학생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번호는 당연히 누구겠니? 번호표가 1, 2, 3, 4, 5번이니까 당연히 1번이요. 누구겠니? 1이겠지. 네. 이 경우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자, 이런 경우지. 여자가 제일 앞에 딱 섰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명이 줄을 서면 뭐 여자가 뭐 두 번째 쓰든 뭐 남자가 두 번째 쓰든 관계없잖아. 어쨌든 제일 앞에 있는 여자는 뭐다 1번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제일 앞에 있는 여학생이 받을 수 있는 번호를 확률 변수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여학생이 번호를 받을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그 다음 2번이요. 2번이겠지. 네. 그 다음 받을 수 있는 몇 번일까? 3번. 3번이겠지. 예. 그 다음 받을 수 있는 거는 4번. 4번은 없습니다. 오요. 아, 여학생이 3명이구나. 남자가 앞에 2명 서는데 여자는 무조건 세 번째부터는 여학생이야. 네. 그럼 제일 앞에 있는 학생은 무조건 3번 받는 게 즉 마지막으로 받는 거야. 아, 맞지? 네. 4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앞에 여학생이 아니거든 4번은. 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 맞지? 어디서 스톱해야 될지를. 인원수를 체크를 잘하면서. 그래서 확률 변수는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이제 확률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여학생이 제일 앞에 여학생이 1번을 받을 확률. 일단 전체 확률은 얼마지? 120까지야. 5팩토리얼이지. 무조건 5명이 다 사는 거니까. 그거는 바로 나오겠니? 네. 5팩토리얼 분해 120분해. 전부 다 120분해야. 일단 무조건 120분해 얘는. 그리고 만약에 합쳐서 1이 안 되면 120분에 120이 안 되면 1이 안 되면 내가 이 계산 중에 하나를 잘못한 거야. 그럼 새로 계산해야 되는 거지. 자, 여학생 1번을 받았어. 네. 경우의 수를 세면 될 거야. 네. 제일 앞에 여학생이 3명이 있었잖아. 어떻게 할까? 3명 중에 1명. 누가 올까? 예. 그게 바로 뭐야? 3시 1인 거지. 이해되니? 그럼 3명 중에 1명이 왔어. 네. 조대로 오니까 3가지인 거야. 네. 자, 나머지 그러면 온 사람 외에 4명은 어떻게 하면 되니? 그냥 막 사도 되는 거지. 네. 그게 바로 4팩토리얼인 거지. 중요한 건 앞에 여학생이 누가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네. 나머지는 필요 없잖아. 근데 뒤에 순서가 막 바뀌니까 전체 경우는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4팩토리얼은 24니까 3을 곱했으니까 31. 첫 번째는 120분의 72가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하자. 두 번째는 여학생은 제일 앞에 오면 안 되잖아. 네. 그럼 누가 제일 앞에 왔을까? 당연히 남자 한 명이 왔겠지. 네. 몇 명 중에 왔겠니? 21. 그래서 21로 왔을 거야. 그리고 곱하기. 이제 4팩토리얼 하면 안 되지. 여자가 와야 되는데 마음대로 돌리면 어떡해? 예. 그래서 어떻게 되니? 야, 여자 한 명 여기 와. 이러는 거지. 네. 자, 이제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정해졌고 남은 3명은 너네 마음대로 서. 그러면 3팩토리얼 되겠지. 네. 그래서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는 120분의. 네. 12. 여자 2명, 남자 2명 무조건 앞에 세우면 될 거 아니야. 2팩토리얼.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자를 그냥 마음대로 와도 되는 거 아니니 이제? 예. 무조건 여자들밖에 안 남았으니까 3팩토리얼인 거지 맞지? 그 전체는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나 체크해봐. 이를 두개 더하면 108 더하기 12는 120 맞지? 합이 1 됩니다. 제대로 찾았습니다 맞지? 됐어요? 네.
그래서 계산하니까 얘는 10분의 1이네. 잘 보니까 얘는 이거 3배니까 10분의 3이겠네. 네. 얘는 뭐 안 봐도 뻔하네. 10분의 6이 있네. 예. 자, 이렇게 고치고 계산하는 게 좋겠지. 120인처럼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제 분포표 만들어졌으니까 평균구에서 또 2x제곱구에서 빼기 m제곱을 하면 분산 vx 나오고 그 분산을 100을 곱해서 v 10x의 값을 찾아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는 기본 패턴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제부터.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표 찾는 것까지는 이제 쉽고 그거는 기본 구단처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상황에 따라 분포표를 만드는 거 맞지? 변수가 누구냐 체크하는 거. 그다음 그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 그게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야. 되겠니? 네. 잘 가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체크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합니다. 또 안 되는 거 넘어가자. 155조 141번 41번 41번.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0회 반복한다. 10회. 독립시행 같은 느낌이다. 맞지? 예. 동전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온다. 획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라고 했어요. 물론 이걸 확률 변수 표를 만들면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즉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0회 반복하는데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사실은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온다. 두 개를 던지는 동시에 시행을 10회 반복을 했고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표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지니? 처음에 두 개를 동시에 던진 거야. 네. 던졌는데 10회를 반복했다잖아. 네.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어. 네. 두 번째 했더니 또 안 나왔어. 예. 10번도 안 나왔어. 예. 그럼 앞면이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한 번도 없네. 네. 0번이겠지. 10번 중에 한 번만 두 개가 앞면이 나왔어. 예.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오면 10번이 다 두 개가 다 앞면이 나왔어. 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원래는. 맞지? 네.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데 두 개가 만약에 앞면이 나오는 게 만약에 4회 나왔다. 이러면 독립시행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했잖아. 이럴 때는. 예. 즉 어떻게 해? 10시 4. 네. 동전이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에 네. 4번 연달아 일어나고 네. 나머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6번 일어나는 거지. 네. 이것이 특정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었어. 네. 근데 이렇게 되는 분포를 우리는 무슨 분포라고 했는데? 이항. 이항 분포라고 했지. 그래서 시행 횟수가 얼마야? 10회고 네. 두 개 모두 앞면에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 1인 거지. 맞지? 네. 이게 바로 이항 분포였고 이 시행 횟수가 즉 뭘로 바뀌어? 분산으로 바뀔 때 정기 분포로 바뀌는 거지. m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맞지?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즉 뭘 구해야 돼? n, p, q를 구하면 분산 아니니? 네. 그럼 n은 시행 횟수니까 10인 거고 맞지? 네. p는 일어날 확률인 거고 맞지? 네.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16분의 30이 분산이겠네.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를 구하는 거니까 얼마야? 16 곱하기 기본 분산이겠네. 그러면 약분 딱 시켜버리면 되니까 원하는 답은 30이다. 이렇게 바로 찾아보면 되겠네. 이 경우는 이제 저렇게 일일이 하나씩 확률을 다 계산해서 이거를 시그마 XIP 하기는 어떠니 너무 오래 걸리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했지.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고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알면 평균적으로 앞면은 2.5회 나온다. 4분의 1 확률이니까 10번을 던지면 4분의 1에 해당되는 2.5회 나온다.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평균 분산을 구하는 식은 정기분포로 가서 바로 구해버린다 라고 배웠던 대로 진행을 하는 거야. 분산의 변형 공식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되겠어요? 그 생각보다 이제 이거는 수능 기출인데도 좀 쉬운 문제를 준 거지. 그냥 룰대로 하면 풀리는 문제니까. 되겠니? 네. 142번.
이항분포를 따른다. 참여하는구나. 일어날 확률이 P구나. 네. X입니다. 이제 확률 변수 Y 두 가지 변수가 있네. 또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를 만족하는 P의 값을 구하라.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지금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니? 10 곱하기 PX가 3일 때 확률을 구하라고 했니? 확률. 그럼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을 뭘로 계산하는 건데 확률을? 방금 전에도 선생님 보여줬듯이 즉 독립식. 예. 독립식의 확률 공식으로 구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거는 뭐 째려보고 있어야 돼. 그냥 공식 적고 방정식 풀듯이 풀어야 되는 거야. 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지. 아 풀어야 되는. 풀어야 되는 거지. 예. 그럼 10 곱하기 딱 3일 때 확률이네. 네. 세 번씩 하는데 세 번 나왔을 때 확률이야. 1. 맞지? 무조건 1인 거지. 확률은 전체가 1인데 어떻게 1이야? 아, x가 1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은 뭐 없다는 얘기야? 아 그럼. 무조건 1 그러면 안 되고 확률이 합이 1인 거고 예. R번 일어날 때 확률 네. 세 번 중에서 세 번 일어나는 거지. 아 네. NCR. 그다음 일어날 확률 누구? P의 R성. 일어나지 않을 확률 1 빼기 P의 제로성. 합쳐서 전체 개수가 돼야 돼. 돼야 돼. 그게 독립식 확률 공식이잖아. 네. NCR 곱하기 P의 R성 곱하기 1 빼기 P의 N 빼기 R성. 맞지? N회 시행에서 그 시행에 R회 일어날 확률. 독립시행에서 맞지? 이거는 P가 3 이상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Y는 이항분포 누구를 따르는데? 3,P요. Y는 아 Y는 4,2P. 자꾸만 2P를 따라. 이걸 해석하면 몇 회 시행할 때? 4회 시행. 4회 시행할 때.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은 2P. 2P인 거잖아. 네. 그럼 시행 횟수가 N이 산 거잖아. 네. 근데 질문에서 3 이상이 일어날 확률이야. 네. 그럼 총 시행 횟수는 몇 번이라고? 총 시행 수가 4번. 4번인데 3 이상이니까 이거는 지금 특정한 거를 말하는 거야. 확률 변수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야. 두 개 합쳐야 되는 거예요. 3일 때의 확률과 예. 4회 일어날 때 확률. 네. 즉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을 분석하면 P, Y가 3일 때 확률과 Y는 4일 때 확률 두 개를 합친 게 3 이상일 때 확률인 거잖아. 네. 이해되니? 네. 상황 일을 잘해야 되는 거야. 확률을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해야 되는 거야. 오른쪽 확률은. 그러면 똑같이 몇 시면 4번 중에서 3번 일어난다. 일어나는 사건 누구? 2P. 확률 2P의 몇 제곱? 세제곱. 세제곱 곱하기 일어나지 않는 사건 확률 누구? 2P. 몇 사건? 얘가 P면 얘는 1 빼기 P고 예. 얘가 2P면 얘는 아 Q가 아 네. 너 두 개가 지금 사건이 달라. 네. 아, 맞지?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P고 얘는 1 빼기 P고 얘가 2P면 2P가 1을 뭐 8분의 1이면 여기는 8분의 7을 적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에서 뺀 걸 적어야지 앞에 있는 확률을. 네. 응? 이게 Y가 3회 일어날 때 확률이야. 더하기. 그 다음 Y가 몇 회 일어나? 4회 일어날 때 확률이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 P에 관한 방정식을. 결국 P 구하는 게 목적 아니니? 됐어요. 계산 줄입시다. 10 곱하기 33은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P 세제곱 그대로 적고요. 1 빼기 P 0성은 1이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이꼴 4C3은 4고요. 곱하기 2P의 세제곱은 8 곱하기 P의 세제곱 되고요. 1 빼기 2P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일단은 그 다음 더하기 4C4는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2P의 4제곱은 16 곱하기 P의 4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1 빼기 2P의 0성은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양변에 P 세제곱은 약분시켜서 없앤 P가 한 개 남겠네요. 그래서 새로 적어주면 10은 48, 32 곱하기 1 마이너스 2P 더하기 16
P, P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10은 32 곱하면 마이너스 64P 더하기 16P 이거 두 개 더 하니까 마이너스 48P 이항시키면 48P는 30인데 10을 데리고 와서 빼면 22가 되겠네요. P는 48분의 22가 되겠네. 따라서 2로 약분시켜주면 24분의 1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P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되겠니? 혹시나 답은 선생님 하다가 계산 미스 났으면 고쳐줘야 되니까 답을 체크를 해줍시다. 답지가 어딨니? 아이고, 시험 보고 나서 이건 정신이 없다 좀. 번 149. 24분의 11 맞아요. 맞죠? 네, 넘어가자.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왜 저거를 독립시험으로 확률 계산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왜 갑자기 왜 평균 시그마로 안 가고 그냥 실제 확률 계산을 해야 될 때는 무조건 꼭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독립시험으로 확률 계산을 하는 문제니까, 방정식을 푸는 문제니까, P가 차수가 나와도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방정식 1차나 2차나 나오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해되겠어? 네. 또 다음 143번. 143번 계속. 영부 표준 편차가 최대일 때,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최대가 되게 또 최대값 구하는 문제네. 그럼 최대가 되게 식을 만들어 보면 최대값 구하니까 또 2차 식이 나오겠지 뭔가. 네.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데?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얘는 그럼 MPQ로 가는 거니까. 네. 바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루트 VX가 표준 편차지. 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 MPQ로 가는 거지. 네. N은 10이고 네. P는 P고 Q는 뭔데? 100이 P. 자, 2차식 나왔어 안 나왔어? 2차 계수 음수 맞아 안 맞아? 맞죠? 아까 전에 했던 대로 2차 함수에 꼭지 준 거 하면 답이겠네. 아. 최대가 되는 거니까. 네. 아까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해놓고 네.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P니까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줄게. 그럼 여기는 P제곱이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네. 그럼 반의 제곱만 더해주고 빼주면 되겠네. 반의 제곱 아까 전에 4분의 1 했지.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루트 안에서 2차식이 꼭지점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맞아요. 그래서 P 빼기 2분의 1의 제곱 밖으로 내보내면 플러스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네. 이 식은 맞는 거 점검해봐. 이러면 10P 빼기 10P 제곱이잖아. 네. 그럼 이렇게 곱하면 10P고 이렇게 곱하면 말개 10P 제곱 맞잖아. 네. 그래서 괄호 안에 제대로 들어갔고요. 이 개수를 1로 만들어줬으니까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바깥으로 내보낸 거고.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2분의 1, 2분의 5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뭔데? 표준 편차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즉 얘가 성립할 때야. 얘가 성립하려면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0이 돼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럼 P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이 최대값인 거야. P는 얼마일 때, 즉 P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최대가 2분의 1이 아니라 P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되는데, 조심할 거는 루트가 씌워져 있잖아. 그럼 표준 편차의 최대값은 루트 2분의 그치 루트 2분의 5라고 해야 되는 거야. 표준 편차의 최대값을 물으면 그냥 2분의 5가 아니야. 루트 씌워져 있잖아. 네. 자, 질문은 근데 뭘 묻는 거야? 평균이요. X의 평균. 그럼 이거 묻는 거 아니네. 그럼 최대가 될 때 상황은 알았고 P가 2분의 1일 때야. 자,
저 P가 2분의 1일 때 이분을 바꿔 넣어. 질문 최종 질문은 뭐야? X의 평균 그럼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면 되니? 곱하면 돼요. 답은 5. 5를 적는 거지. 맞지? 최대가 되는 거는 표준 편차 보고 상황 파악하고 네. P를 알아낸 다음에 이제 평균 구하라. 결국 질문 엉뚱한 데서도 질문하고 있지. 네.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고 평균은 NP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은 그냥 온 거지 최종 답은. 이 X의 평균이니까 요 EX 구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럼 만약에 또 EX를 안 묻고 또 위에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네. 2에 2X 플러스 3을 묻었다가 뭐 되니? 그럼 그냥 여기다 2 곱하고 3 돼 있으니까 답은 13이래야 되겠지. 네. 평균을 구해서 변형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질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또 변형 공식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써먹는 거야. 그리고 최대값 물을 때는 항상 2차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고. 이해되겠니? 네.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계속. 그 다음에 144번도 네. 이거 전에 한번 풀어서 영상 녹화 다 해줘서 보내지 않았니? 안 보내줬나? 여기는 안 해. 이거 풀이를 안 했다고 이거를 연습 문제를 아닌가? 한번 자 그래서 144번 네. 어디까지 따라갔니? 네가 못 따라갔니? 아예 어디까지 따라갔니? 그냥 잘 못 알아봐. 문제를 보면 그림을 일단 그리면서 네. 흰 공이 3개가 있는 거잖아. 예. 그 다음에 검은 공은 X개가 있는 거란 말이야. 네. 이 중에서 한 개를 꺼내는 거야, 한 개. 그리고 다시 넣는 시행. 무슨 시행이지? 집어넣으면 꺼낼 때마다 확률이 똑같은 독립시행인 거야. 네. 그래서 n번 반복하니까 횟수를 준 거지. 네. 맞지? 독립시행 횟수를 준 거지. n회. 뭐가 나오는 확률? 검은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그럼 검은 구슬이 나오는 횟수니까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을 알아야 되겠네.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한 번 시행할 때 네. 전체 개수 분의 검은 구슬의 개수. 3 플러스 X는 X. 그렇지. x 플러스 3분의 x가 되는 거지. 이게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이야. 음. 그럼 이거를 이항분포로 적으면 어떻게 적는 거야? n에 시행한다.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은 x 플러스 3분의 x다. 그럼 이 시행에서 평균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이다. 검은 구슬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지. 네. 질문에서 아, 네. 다 나와 있네.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식만 만들면 되겠네. 네. 얘는 평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두 개를 np. 맞지? 그럼 n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x 한 것이 4다. 1번씩. 그 다음 여기다가 x 플러스 3분의 x 곱하고 또 누구 곱하지?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x를 곱한 것이 분산 5분의 12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요 위에 있는 놈이 통째로 얼마라고? 요 놈은 통째로 얼마로 바꿔도 된다고? 그럼 x에 관한 방정식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 풀면 x가 누구지? 나와 안 나와? x 나왔으니까 x를 여기다 넣어주고 x 계산한 걸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n이 누군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n이 나오잖아. 그럼 x와 n을 다 알아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다. 연립 방정식 문제지 지금부터는. 계산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적고 복잡해 보이지만 통째로 넣는 거야 맞지? 위에 보이니까. 그리고 x로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뀌는 양변에 x 플러스 3을 곱해준 다음에 1차 방식을 푸니까 x가 나와. x 나왔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양변에 역수 곱해주면 n이 누구지 나와. x 구했고 n 구했으니까 더하는 거야. 응? 반복하는 시행을 주고 평균과 분산을 주면 볼 것도 없이 뭐야? 요거 가지고 NP, NPQ 구하는 문제야. 볼 것도 없이 얘는 NP고 얘는 NPQ인 거잖아. 네. 그럼 연립해서 두 개를 어떻게 되니? 풀면 되는 연립 방정식 문제인 거지. 구조 이해되니? 네. 패턴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계산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이 조금 물론 이 확률 계산을 한 번 늦었을 때 확률 계산 정도는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니까 내가 한 개 딱 뽑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전체 x 플러스 3개 있으니까 그 중에 x개가 검은 공이니까 x 플러스 3분의 3이다. 이 정도는 확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되겠니? 네. 그 다음 다음 147번. 5번 6번은 했어? 네.
147번 넘어가면 되니? 이제 실제 이제 수능 기출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일단은 두 개니까 36가지일 거고, 눈의 수 mn에 대하여 자, 눈의 수의 제곱의 합이 25 이하가 되는 사건을 일하자. 25 이하가 되는 사건? A, B를 동시에 던지는 횟수는 12에다 독립식이고, 이걸로 봐서는 또 B에 12에 이렇게 가겠네. 여기는 확률이 들어가겠다, 맞지? 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데, 이 변수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거네. 분산을 구하는 거, 이 확률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MPQ 구하는 거야, 맞지? 그 이 확률은 무슨 확률이야? 이것이 일어나는 사건을 일한 데 있으니까 전체 눈 36개 중에서 바로 누구야? 요 제곱의 합이 25 이하가 되는 확률. 그럼 빠르게 계산해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AB 딱 적어놓고. 어느 것부터 올라갈까? 6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네, 안 돼요. 5가 돼도 돼, 안 돼? 안 되지. 네. 왜? 25인데 얘가 1 돼봤자 주사위는 제일 작아도 1이니까 등수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즉 우리가 B를 확정을 시켜놓자고. 누구로 확정시켜야 돼? 4. 무조건 4부터 시작하는 거야, 맞지? 예. 그럼 A는 될 수 있는 수가 누구겠니? 1, 2, 3. 3까지야. 왜? 4, 4, 16, 3, 3을 9 더하면 25거든. 이거보다 커지면 넘어버리거든. 그 다음 올라가면 안 되잖아. 내려가야지, B가, 맞지? 네. 그럼 얘는 이제 얼마까지 그릴 수 있겠니? 4까지요. 4까지 그릴 수 있겠네.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보는 거야. 체크해야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경우수를 구할 때 뭐 NC 얼마 곱하기 NC 얼마 이렇게 곱사건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그렇게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제곱하면서 그 범위를 체크하고 스톱시켜야 되는 거야. 각각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수용도를 그린다고 하는 거지. 그 다음 얘가 2가 되면은 1, 2, 3, 4. 마찬가지로 5는 되면 안 되니까. 맞지? 얘가 1이 돼도 마찬가지로 얼마야? 1부터 4까지지. 5가 되면 안 되니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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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니까 15가지가 되겠네. 그럼 1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 1은 3, 3, 2, 6, 3, 5, 15. 즉 확률은 12분의 5의 확률로, 즉 이 주사위의 두 눈이 어떻게 된다? 제곱의 합이 25 이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 사건을 12번 일으키면 네. 평균적으로 그러면 저거를 만족하는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는 몇 번 일어나느냐? 네. 그러니까 한 번 던질 때 12분의 5의 확률이니까 네. 12번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평균적으로 5회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분산이니까. 네. 즉 Vx는 MTQ니까 12 C2분의 5 C2분의 7 MPQ는 사건이니까. 네. 그래서 계산하니까 C2분의 35가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그 분모 분자가 서로 소니까 두 개를 더해서 적어라. 47이라는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네. 그래서 확률을 하려면 경우의 수를 계산을 때로는 저렇게 세어서 해야 되고, 경우만 잘 나누고 문제에서 내가 뭘 하는지 목표만 정확하면 문제가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문제니까 그냥 풀면 돼. 이제 목표가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약간 어려운 거야. 이게 상황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상황을 제대로 나눠야 돼,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시험에서 패스하는 거야. 확실히 내 머릿속에 구조가 들어오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돼. 자신 있는 문제부터. 알겠니? 네. 또 넘어가자. 다음 163쪽에 151, 152. 151번. 확률 밀도함수의 확률은 얼마다? 면적의 합은 얼마다? 아, 1이요. 1이다. 네. 그럼 지금 딱 보면 누구부터 찾아야 되겠니? 네 생각에. K요. 그래.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아니겠니? 예.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은 뭐야? 아랫변 더하기 윗변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길이가 얼마겠니? 이거는 1이겠다, 맞지? 네.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네. K요. K고, 맞지? 예. 나누기 2를 딱 한 것이 1일 거잖아. 네. 2분의 5니까 K는 5분의 2 나왔노. 나와요. 그럼 K부터 찾아놓고
높이는 나왔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야? 이 구간의 확률. 그럼 저 구간은 1부터니까 여기서부터 맞지? 네. 3이니까 2, 3, 4니까 딱 가운데 아니겠니? 예. 즉, 요 부분의 확률이니까 요거 면적 구하면 답. 네. 자, 면적 구하자. 어떻게 구하면 되니? 지금 이게 오각형이기 때문에 맞지? 네. 뭐 방법은 이렇게 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요 위에 이거를 빼주던가 예. 뭐 아니면 여기를 잘라갖고 직사각형 하나, 사다리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구하던가 네. 그건 자기 마음이야. 네. 선생님은 잘라서 한번 구해볼게 그냥. 네. 그건 1이니까 1 곱하기 네. 높이는 K가 5분의 1인 줄 아니까 첫 번째 거 구했고 예. 두 번째 거는 사다리꼴이니까 이건 얼마? 5분의 2 더하기 아랫변, 윗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쪽으로 찾아야 되지.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거리가 똑같지? 그럼 이 삼각형은 닮음이니까 요거 대 요게 1대2면 밑변도 1대2 아니겠니? 아. 그럼 얘가 5분의 2면 딱 5분의 1이겠네. 네. 이해되니?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딱 절반이거나 3분의 1이거나 이럴 때는 딱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으면 빨리 찾아.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1이고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자,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 원래는. 네. 이 함수는 요 점을 지나 얼마냐면 2,5분의 1을 지나 그다음 이 점을 지나 이 점은 얼마냐면 4,0을 지나 따라서 y는 1차함수니까 기울기를 찾아야 돼. 2에서 4까지 증가했으니까 x 증가량은 2야. y 증가량은 5분의 2에서 0까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야. 그래서 약분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x가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그 다음 4를 넣었을 때 0이니까 여기다 4를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뒤에 플러스 5분의 4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식을 찾아야 돼. 1차 함수는 항상 두 점만 알면 ax 더하기 b 해서 기울기 찾고 점 넣어주면 절편 구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이거야. 거기다가 이 3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이때 높이가 나왔나.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어주니까 5분의 4 빼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1이 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딱 보니까 1대2 절반이거든 가운데. 이게 5분의 2니까 얘는 절반이니까 5분의 1인가 높이가. 그러면 바로 파악할 수 있지. 이 시간을 낭비를 아낄 수 있다고. 이해되겠어? 닮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칩니다. 쪽을 못 구했거든요. 닮음을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 1참수를 점을 두 개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중학교 때처럼 연립해서 풀어도 되고 물론 기울기의 정의가 보이는 사람은 기울기를 좀 빨리 찾으면 점을 하나만 넣으면 b가 나오거든. 그래서 1참수 식을 적어놓고 무조건 집어넣고 찾아야 됩니다. 식을 찾아야 저 좌표가 나오거든. 지금은 딱 반이니까 그런데 이게 애매할 수 있어. 이게 막 5분의 1 되는 위치 5분의 1이어도 뭐 1대 5는 이렇게 닮음 써서 이 변을 x 대 이거는 전체 길이 이렇게 해서 닮은 비를 써서 구해도 돼. 그게 아니면 이 함수를 찾아서 이 좌표를 넣든가.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래서 푸는 방법은 과거에 내가 배웠던 것 중에 잘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제곱식 2번. 이거는 절대값의 정의는 즉 음수와 양수 사이 되는 거지. 즉 절대값이 2분의 3 이하라는 거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분의 3 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2분의 3 이하다 이 뜻이죠. 네. x가. 네. 자, 근데 여기서는 정의를 어디서 정의했다고 하니? 확률 밀도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구조가 확률 밀도함수인데 분명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함수래. 이 전체 구조가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근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양쪽 귀퉁이를 잘라내고 가운데 토막만 원하네. 자, 그런데 첫 번째 단서가 좀 특이한 단서지. 이게 뭐지? x를 넣거나 마이너스 x를 넣거나 값이 같다. 이 단서는 앞으로 계속 수능 볼 때 가끔씩 등장합니다. y축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y는 x제곱이라는 참수가 있어. 여기 2를 넣으면 2,4를 지나지.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어때? 제곱하면 4잖아. 그러니까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값이 어때? 같아요. 같은 거야. 1일 때 값과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같은 거야.
3을 넣었을 때 값과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은 거야. 또 뭐 어떤 거 있냐면 절대값 x 같은 거. 절대값 x는 그래프가 V자거든. 여기다 5를 넣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넣었어. 어차피 절대값은 5니까 높이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즉 좌우 대칭인, 즉 y축 대칭인 함수의 성질을 x를 넣어라 마이너스 x를 넣어라 값이 같다. 즉 왼쪽 오른쪽에 넣었을 때 값이 같은 높이를 가진다 이 뜻이야. 그럼 같은 높이를 가지는 거야 계속 왼쪽 오른쪽에서. 이해되겠어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성질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만약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왼쪽 그래프는 마주보고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서로 마주보고 있도록 거울처럼. 왜?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왼쪽 오른쪽이. 이 말 때문에 이해되니? 네. 그래서 쟤는 y축 대칭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제 해석형 문제라서 약간 이제 더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중에 하나야. 우리는 지금 이제 그림을 y축 대칭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말에 의해서 전체 범위가 분명히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였거든 문제에서 보면. 네. 근데 2분의 3부터 2까지의 확률이 네. 0부터 2분의 3까지 확률의 몇 배다? 5배. 5배인 거야. 즉 앞쪽 부분보다 뒤쪽이 확률이 했을 때 어떻다? 크다라는 거지. 예. 그럼 그림이 그려지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슉 올라가는 거 이런 그림인 거야. 왜냐하면 이 앞쪽 넓이보다는 뒤로 갈수록 넓이가 어떻니? 넓어지지.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하면 0부터 2분의 3이 한 요 정도까지라면 맞지? 요 넓이에 몇 배다? 5배. 이 넓이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이 넓이를 A라고 한다 맞지? 여기지? 아 여기가 아니라 이 넓이를 A라 한다면 맞지? 5배 하면 이 넓이니까 여기는 몇 A야? 5A인 거야. 근데 둘은 어떤 넓이다? 좌우 대칭 구조의 넓이인 거야. 그럼 우리는 답이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적으니까. 왜? 이 6A가 확률 얼마를 차지하는 거야? 0.5. 그렇지, 절반인 거지. 꼭 전기분포처럼. 좌우 대칭이니까 맞지? 예. 왜 확률 밀도함수니까. 그래서 6A가 2분의 1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6으로 나누면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분의 1이 되는 거지. 일단 A를 찾았어. 자, 질문은 뭘 찾는 거야? 2분의 3까지 대칭 구간이잖아. 그럼 2분의 3이니까 A가 있으니까 이쪽은 A가 하나 더 있겠네. 그럼 이쪽에 넓이가 같잖아. 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부터 2분의 3까지는 넓이가 2A네. 근데 A가 12분의 1이니까 2A는 얼마야? 6분의 1이 이 문제 답이 되겠지. 저렇게 그림을 딱 만들어서 넓이를 일단 그림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야. 5배란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 얘를 A로 잡아주면 이거의 5배니까 2분의 3부터 2까지는 5A겠구나. 그리고 그림을 대칭 구조로 그려보니까 절반이 6A네? 그래? 확률 밀도함수인데? 그럼 저거 2분의 1인데? 아, 6A가 2분의 1이구나. A는 12분의 1이구나. 근데 내가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란 말이야. 그럼 반대쪽까지 이렇게 해서 요 사이 넓이, 요 넓이 구하는 건데 이거 2배 한 거네 그러면 대칭이니까 내가 구하는 거는 2A 구하는 거구나. A는 12분의 1이었으니까 내가 구하는 답은 6분의 1이 바로 요 확률 넓이구나. 이렇게 구조를 짜서 그림으로 저렇게 찾아내는 거 이런 문제는. 그걸 하려면 이제 이 대칭 구조라는 말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내가 표시하면서 5배를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평평하게 그렸다 어떻게 되니? 요 넓이가 요 넓이랑 이게 더 길기 때문에 이게 5배가 나올 수가 없어. 그 구조가 어떻게 돼? 뒤로 갈수록 넓이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좁고 뒤는 넓어지게 그리려면 그림을 이렇게 급상승시키면서 면적이 넓어지도록 그리는 그림이 필요한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이제 최대한 문제의 뜻에 맞게 그림을 그려줘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그림을 잘못 그리면 상황이 안 맞거든. 문제의 뜻에 안 맞거든. 네.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안 잊어먹고 계속 내가 써먹을 수 있잖아. 네. 나중에 이제 확률 단원을 이제 수능 볼 때도 계속 이런 패턴을 도는 거야. 그럼 이 정도 하면 이제 뭐만 되냐면 킬러 유형으로 나오는 한 2문제 정도 확률 통계 8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개 빼고는 일단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야. 킬러 유형 2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이제 다른 단원들마저 다 그렇게 실력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전체 점수가 몇 점은 나오냐면 못 나와도 70점에서 80점 사이가 나와. 그 말은 등급상으로 보면 일단은 70 몇 점 정도면
이제 시험이 쉬울 때는 4등급 특거리 할 거고 4등급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시험이 좀 약간 어려웠다 싶으면 그 점수면 3등급까지는 나와 일단. 그래서 그까지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할 수 있으면 9월 평가 온 때까지 그까지 만들고 네. 2달 동안 쭉 해가지고 앞에 단어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평가 온 때부터 그 정도가 달성되면 이제 내가 문제를 푸는 습관이 좀 어떻게 푸는지 방법이 몸에 익숙해졌거든. 그럼 나중에 이제 4점짜리 문제 중에 약간 어려운 것들을 한 개씩 두 개씩 풀어 나가잖아. 네. 그럼 사실은 내가 78점을 받았어. 4점짜리 두 개만 더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86점이 되는 거야. 8점 더 올라가니까 맞지? 그러면 86점이면 시험이 좀 어려우면 1등급 커트라인에 걸리기도 해. 시험이 쉬워도 2등급은 무조건 먹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 두 문제를 위해서 또 두 달 동안 미치듯이 또 마지막 남은 그 구간이 올리기 힘든 구간이거든. 일단 3, 4등급 구간까지는 즉 70점대 중반 라인까지는 좀 약간 쉽게 올릴 수 있어. 왜? 기본적으로 한번 다 돌고 내가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 연습만 되어지면 나오는 문제 유형을 이제 익숙하게 연습해서 그 유형만 풀 수 있으면 70점대 중반까지는 만들어져 쉽게. 그 나머지가 이제 올리기 힘든 구간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책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만 다 풀 수 있어도 70점대까지는 도달하게 됩니다. 꼭 수능 문제는 이제 풀어보면 이 개념을 계속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정규분권 다 됐고요. 정규분 문제 오래 쉽대? 선생님이 저번에 크게 해주셨어요. 저때 또 안 된 거. 추정도 다 됐었어. 추정 잠시만요. 명중. 제일 마지막 나는 것도 그때 네가 못 풀어가지고 일부 풀어주고 했는데 위기임으로 다시 한 번 더 풀어봤냐? 그리고 다시 모르는 게 또 나왔냐 안 나왔냐? 집어서 한번 더 풀어보고 싶어요. 추정은 추정 공식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오차의 한계, 그 시그마분의 x-m이 z로 변신되는 거, 약간 그것만 하면 되고 추출할 때는 추출 개수가 즉 전기분포를 바꾼다 했지. 즉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표준 편차가 바뀐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바뀐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 했지.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책은 그럼 대충 질문 다 끝났니? 네. 네가 풀어내는 것 중에 저기 앞에 외고에 수업하면서 질문 나왔던 것들 몇 문제 선생님이 한번 약간 어려워서 질문 나왔던 거니까 아마 너도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한번 풀어줄 테니까 듣고 가서 풀 때 네 힘으로 잘 풀어봐. 네. 미리 몇 문제 풀어줄 테니까. 네. 자, 틀린 문제 몇 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6분으로 가서. 둘 중에 어떤 거요? 두 번째 걸 거야. 6번이요. 6번 한번 넘겨봐. 맞아봐 번호.
이것도 아니야? 잠깐만. 이게 지금 잠깐만 좀 줘봐. 이것도 아니고 이것 좀 봐. 맞는데? 맞아. 이거 맞는데? 왜? 문제를 제대로 안 보고 아니라고 막 해버려. 응? 아, 문제가 또 다르네. 6번이. 그럼 얘가 아니고 세 번째 건가? 얘가 세 번째 거 내가 세 번째 거 줬나? 두 번째 걸 안 줬나 보다 나한테. 총 3개가 있는데. 아, 이거랑 다르다. 일단은 저기 이거 보지 말고 임시로 줄 테. 일단은 요거를 잠깐만요. 일단 요 시험지도 좀 참고하세요. 네. 얘가 이제 외고는 조금 확률 범위가 빠졌거든. 들어가거든. 너네는 빠졌잖아. 네. 그래서 내가 새로 출력했으니까는. 그래서 쟤랑 좀 달라. 근데 문제 스타일은 다 비슷한데 일단 틀린 것만 좀 질문 나온 것만 풀어줄 테니까. 네. 자, 몇 문제 한번 보자. 배운 거를 어떻게 써먹는가. 네. 이항풀을 따른다.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지? 두 가지. 평균 분산으로 바꿀 수 있고 예. 특정 확률을 구할 때는 네. 양 분포는 독립식의 확률로 계산해야 된다. 네.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당연히 평균 분산으로 바꾸는 거야. 독립식의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면 그 확률 계산해야 되는 거야. 왜? 특정 사회에 일어났을 때 확률이잖아. 네. 그렇게 해서 확률 Q를 구해야지. 네. 구해서 평균 분산으로 바꾼 다음에 변형 공식으로 7EX를 구하는 거잖아.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좋아요. 그럼 들어오니까 보자마자 P를 구하기 위해서 요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뭘 해야 되는지 이해되니? 네. 어떻게 만드는데? n이 10이니까 네. 머릿속에 독립식 확률 공식 뭐더라? NCR 네. P의 R성 QN 빼기 R성 네. 맞지? 그럼 바로 10C4 네. 곱하기 일어나는 사건 P의 4번 일어났으니까 4성 예. 일어나지 않은 사건 1 빼기 P의 6성 왜 총 횟수가 10번이니까 네. 그거 이꼴 3분의 1 곱하기 자 X는 5일 때 확률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10C5 예. 그 다음 P의 5성 그 다음 1 빼기 P의 5성 자 이거 방정식 풀면 이제 P가 나와 안 나와? 나오면 갖다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계산 어떻게 한다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겁먹지 말라고 했지. P 다 사라집니다. 이쪽에 P 한 개 남네. 1 빼기 P 5성 다 사라지고요. 1 빼기 P 1성만 남습니다. 자 10C4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해야 돼.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10C4는 19, 8, 7, 4, 3, 2, 1 따라서 4, 2, 8 3, 3은 9 30 곱하기 7이니까 210 곱하기 1 빼기 P는 3분의 1 곱하기 10C5는 19, 8, 7, 6 그 다음에 5, 4, 3, 2, 1 곱하기 P 계산해야 된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했어요. 계산합시다. 5, 2, 10이니까 약분식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4, 2, 8 없애버리고 맞지? 그 다음에 3, 3은 9 여기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3은 자체적으로 사라지고 7은 7, 이쪽으로 약분시켜서 7, 3, 21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2를 약분시키면 2, 2 하고 15 또 6이랑 15 남았네. 3, 2, 6, 3, 5, 15 결국 남은 거는 5 곱하기 1 빼기 P는 다 사라졌고 다 사라졌고 다 사라지고 여기 남았네. 그래서 계산하니까
5-5p는 2p, 7p는 5, p는 7분의 5, 7분의 5 나왔네. 네. 따라서 이 x는 두 개 곱하면 7분의 50, 네. 7ex니까 답은 50. 음, 이해되니? 네. 보면 뭘 써야 될지 네. 저거는 확률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내가 눈에 했던 문제가 나왔고 이미 한번 했던 유형이 나오면 바로 그걸 해치워야 되는 거지. 고민할 것도 없이 계산을 바로 해나갑니다. 하다가 답이 안 보여? 내가 계산 뭔가 실수한 게 있는 거야. 그럼 찾아내야 돼. 그 다음 14번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음식점을 방문하면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이 평균 M이고 14번 아닌데요. 어? 14번이 그거 아니라고? 이것도 아니. 왜 문제가 바뀌어 있지? 지금 우리 두 번째 거에서 이렇게 틀린 거 하고 있었는데 13번, 14번 네. 얘? 이거요. 어. 야, 얘가 순간 오류가 났었나? 왜 문제가 다르게 나와? 이 13번, 14 맞아? 예. 이거 둘 다 할게. 자, 이것도 아까 전에 했지. 확률 밀도함수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넓이 막 6A는 뭐 5 하는 그런 것처럼 2분의 1 이렇게 한 것처럼 뭔가 구조를 짜가지고 또 그림 구조, 대칭 구조 해서 찾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림을 최대한 문제의 뜻에 맞게 그려보는 거라고 했지. 만들어 보자는 거지. 0에서 8까지의 범위래. 그럼 여기 0이 있고 8까지까지 있어. 네. 확률 밀도함수 그래퍼가 x는 4의 대칭이래. x는 4는 뭐지? 축의 방정식이야. 여기 가운데 이렇게 축이 있는 거야. 이게 y축처럼 이제 이거 대칭되게 그리는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뭐 그려지던가 맞지? 어쨌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놔. 그냥 지금 그림이 안 맞아도 돼. 어쨌든 이거는 가상의 그림이야. 가상의 그림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 계산에서 여기가 넓을 수도 있어. 그럼 그림이 이렇게 거꾸로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그건 무시하고 그냥 계산상으로 나오는 수치를 믿으면 되는 거야. 네. 일단 내가 그림을 정확하게 못 그렸기 때문에 그림에서 나타나는 면적은 무시하는 거야.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냈다면 그 그림이 맞겠지만 아니면 그림을 무시합니다. 네. 임시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자, 그럼 문제의 뜻에 하면 2에서 4까지 확률을 몇 배 하래? 3배요. 3배 하래. 그럼 2에서 4는 어디야? 여기가 딱 가운데가 2지. 네. 요 확률을 3배 한 거야. 네. 얘는 6에서 8을 몇 배 하래? 4배요. 근데 이거 대칭이라 하지 않았니? 4에서? 네. 그럼 6은 똑같이 위치에 있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지? 얘가 6이란 말이야. 네. 6에서 8까지는 여기란 말이지. 예. 그 6에서 8까지를 4배 한 거랑 2에서 4까지를 3배 한 거랑 같대. 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니? 이게 지금 비율인 거잖아. 예를 들어 헷갈리니까 요 넓이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할게. 이 넓이를 2번이라고 할게. 결국 1번 대 2번은 몇 대 몇이냐 이거 묻는 거 아니니? 그럼 비례식을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곱해서 만들잖아. 즉 얘가 지금 몇 번이라고? 1번이라고. 얘가 몇 번이라고? 2번이라고. 자, 1번과 곱해진 수는 얼마야? 3. 그럼 3이니까 3이 여기 있겠네. 2번과 곱해진 수는 4지. 즉 1번, 2번의 비율은 4대 3인 거야. 이해되겠니? 네. 그럼 1번, 2번이 4대 3이라면 우리가 구조를 짤 때 이렇게 짜면 되겠네. 이 넓이를 4K로 잡아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이해되겠어? 네. 그럼 이 넓이는 3K가 되는 거 아니니? 네. 근데 이거 대칭 구조라며. 그럼 이거랑 이건 어때, 넓이가? 같아요. 그럼 이거 4K를 옮겨주면 어떻게 되겠니? 절반으로 바뀌니? 네. 누가 그럼 절반인 거야? 7K가. 그래서 7K가 2분의 1인 거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그럼 K는 14분의 1인 거지. 아까 거랑 비슷한 느낌인지 알겠니? 네.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야? 2에서 6까지 구하는 거야. 2에서 6은 2까지잖아. 몇 K야? 계산하니까. 8K. 8K지. K는 14분의 1이거든. 예. 그래서 약분 딱 하니까 2, 4, 8, 2, 7, 14니까 7분의 4.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fx는 f-x다. 그렇게 주고 있고 얘는 그냥 x는 4의 대칭이다. 주고 있고 맞지? 네. 근데 결국은 면적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확률값을 구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인 건데 패턴이 같다는 거 이해되니? 말을 조금씩 바꾸지만 그림을 저렇게 문자로 놓고 풀어야 됩니다. 몇 대 몇인지 비율을. 그리고 한 군데로 모아야 돼요. 왜? 대칭 구조니까 이 넓이를 저쪽으로 옮겨버리면 딱 절반이 되니까 절반의 값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K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임시로 문자가 등장해야 돼. 넓이를 모르니까 현재로서는. 근데 비율은 알잖아. 4대 3이라는 거. 그래서 4K, 3K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 풀 때. 알겠어? 네. 그래서 책에서 분명히 했던 문제랑 어때? 똑같은 문제 유형이지. 네.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면 안 풀리니까 이제 질문이 나온 거라고 또. 분명히 개념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똑같은 게 나오는데도 근데 막상 풀면 또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연습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을 한 것만 해도 그 안에 나오는 문제가 웬만한 문제의 유형들은 다 들어있어. 특이한 유형 빼고는 다 들어있어 일단 웬만한 것들은. 그 다음 14번으로 가자. 또 확률 밀도 함수야. 0에서 0까지 딱 보자마자 높이가 다 나와 있네 친절하게. 그럼 넓이 이게 1이겠지 뭐. 그래서 안 해도 돼. 맞지? 안 해도 돼. 1이야 넓이는 당연히. 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 하면 1 나오게 돼 있어.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m에서 2까지 확률과 2부터 3까지 확률이 같대. m의 값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너 이거 닮음으로 1대2 닮았으니까 5분의 2가 아니라 높이 5분의 1 빠르게 찾는 것처럼 네. 높이 찾는 문제야. 네. 1참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맞지? 네. 맞지? 그 문제라고 똑같이. 그럼 이 직선을 알아내야 되는 문제야. 예. 일단은 m은 어디 있니? 몰라. 2보다는 아래 있겠지 당연히. 예. 아무 데나 찍어 m 여기 있다고 찍어. 맞지? 그럼 질문에서 말한 거는 m에서 2까지 확률이야. 그럼 어느 확률이야? 이 확률인 거지. 예. 이 확률하고 누구하고 같은 거야? 2부터 3까지 확률하고 어떤 요거하고 같아요. 같은 거야. 그럼 그거를 통해서 m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결국은 이 넓이 구해서 이 넓이랑 같다라고 놓으면 방정식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만들어줘요. m 방정식 만들면 풀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넓이는 알고 있는 거잖아 바로. 네. 그 밑변은 1이고 맞지? 높이는 3분의 2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니까 이 넓이는 3분의 1이네. 네. 그럼 이 넓이는 3분의 1이네. 네. 자, 우리가 계산할 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기 쉬워?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쉬워? 삼각형. 그치? 이거 구하는 게 쉽지. 그럼 얘가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면 얘는 얼마겠니? 이것도 3분의 1이네 뭐. 네. 더 더해서 1이니까. 그래서 이 넓이가 3분의 1이다. 이걸 가지고 방정식 세우면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 m 곱하기 높이 얼마? 찾아야 돼. 찾아야 되지. 그럼 찾아야 되니까 뭘 알아야 돼? 이 함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원점을 지나는 함수잖아. 네. y는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니? 네. 기울기의 정의는 뭐라고 배웠어? x의 증가하는 거. 그치. 그럼 좌표 두 개만 알면 되면 됐지. 네. 이 좌표 얼마야? 0,0이지. 그 다음 좌표 누구야? 이 좌표 있어 없어? 있어요. 2,3분의 1하고. 따라서 기울기는 x2에서 x1을 뺀 게 x가량이고 y2에서 y를 뺀 게 y증가량이야. 2분의 3분의 2야. 예. 바로 기울기는 3분의 1 나왔나? 나와. 그리고 넣어봐. 2 넣었을 때 3분의 2 맞는 거 체크해봐. 0 넣었을 때 0 맞는 거 체크해봐. 그럼 여기다 m 넣으면 높이는 3분의 1m 되는 거 알겠니? 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m 곱하기 높이 3분의 1m 계산한 것이 3분의 1인 거야. 따라서 3분의 1 없애버리면 되고 m제곱은 양변에 1을 곱하면 그래서 m은 양수니까 당연히 얼마겠니? 제곱해서 2되는 수니까. 그래서 m의 값 1대2 나왔습니다. 그렇지? 확률 밀도함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식 만들어서 그냥 풀기만 하면 돼. 면적을 이용해서 등식 만들면 되는 거야. 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직선이 나오면 특정 점의 높이는 찾아야 돼. 그거는 그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점을 넣으면 되는 거야. 함수는 점 두 개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고 기울기랑 절편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니? 이게 곡선이 나오면 곡선은 적분을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직선이나 다각형일 때는 끊어서 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적분할 필요도 없고.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13번, 14번 유형 나온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2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범위 바뀌니까 뺄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근데 지금 범위 밖에서 나왔어요. 위에. 일단은 나중에 이제 뭐 한번 할 문제고 지금은 지금 범위 바뀌니까 빼고 20 그다음에 31번 32번으로 넘어가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다. 동전 하나 던질 때 2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가지네. 나온 결과에 따라 얻은 점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확률 변수 문제네. 이걸 쭉 보니까 분산 구하는 거네. 이건 독립시행으로 MP로 할 수 있는 것 같나? 아닌 것 같나? 일단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면 확률 분표를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리고 시행의 수가 많거나 독립시행이면 MP로 고쳐서 그 x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변수 찾을까? 동전을 3번 던집니다. 네.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거야. 네. 같은 면이 연속하여 나오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하고 같은 면이 연속하여 2번 나오면 1점으로 처리하고 같은 면이 연속하여 3번 나오면 3점으로 처리하는 거야. 자,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 몇 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0점, 1점, 3점이네. 맞지? 네. 딱 보니까 뭐 몇 가지 없네. 자,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라고? 8가지지, 맞지? 예. 그럼 같은 면이 연속해서 나온다. 같은 면이랬잖아. 네. 아바밥, 디디디 몇 가지야? 2가지. 그래서 8분의 2네. 같은 면이 연속하여 2번 나오는 경우는 언제야? 아, 이거는 2번 나온다. 앞, 뒤 해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앞, 뒤 해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뒤, 앞 해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뒤, 앞 해도 되고. 예. 4가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니? 8가지밖에 안 되잖아. 네. 그럼 1번 동전, 2번 동전 딱 해가지고 A, B 동전 해가지고 다 적어버려. A, B, C 딱 해서 제일 앞으로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 앞, 그 다음에 앞에는 고정시켜 놓고 앞, 뒤, 그 다음 앞을 고정시켜 놓고 뒤, 앞, 그 다음 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나왔고 제일 앞에 걸 이제 뒤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앞, 그 다음 뒤로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앞, 뒤, 그 다음 뒤로 고정시켜 놓고 뒤, 앞, 그 다음에 뒤. 자, 이렇게 8가지가 다 적혔어, 안 적혔어?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3개 나오는 케이스지. 네. 3점. 네. 얘는 연속해서 나오니까 1점인 케이스지. 연속해서 나오는 건 1점. 연속해서 TT 연속, FF 연속 4가지. 4가지 맞네. 그럼 나머지 수준으로 2가지겠네. 자, 확률 분수 만들어졌지? 네. 그럼 표 나왔으니까 분산 구하는 건 쉽죠. 1도 아니지. 평균 구하고 지금은 x제곱 pi 한 다음에 평균 제곱을 빼서 적으면 끝일 거죠. 됐니? 네. 근데 이거는 왜 이항분포로 바로 가기가 좀 그렇지? 이항분포를 간다는 거는 시행 횟수가 있고 확률이 있는데 지금 이 확률은 이 시행 횟수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몇 회 나온다 그런 확률인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어떤 사건이 평균적으로 몇 회 나온다 이러는데 사건의 종류가 어떠니 3가지가 다 달라요. 달라. 네. 누가 몇 번 나온다는 거야? 누구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확률을 가지고 이 확률 가지고 하는 거야, 이 확률 가지고 하는 거야, 이 확률 가지고 하는 거야. 맞지? 어느 확률 가지고 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바로 평균을 가거나 분산을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현재 즉 점수를 확률 변수 x를 했으니까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를 즉 이 변수 x에 대한 이 전체 즉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한 분산을 말하는 거야. 즉 뭐에 대한 그냥 점수에 대한 분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횟수에 대한 분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가 좀 그런 거야. 몇 회다가 아니라 점수로 우리가 분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점수가 뭐야? 변수잖아. 그럼 점수에 대한 분산인 거야.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분산이 나오는 거야? 횟수에 대한 분산이 나오는 거잖아. 네. 횟수에 대한.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어떻니?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점수에 대한 그러니까 횟수를 가지고 점수를 바꾸고 이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를 바로 쓸 수가 없어. 여기서 평균으로 분산으로 바로 가는 게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표를 만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맞지? 그러니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은 간단하게 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야. 복잡해서 표를 못 만들게 돼 있잖아. 그럼 보통 이거를 써먹을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변수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인데 횟수를 구하면 그 평균을 알 수 있게 돼 있고 분산을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보면서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야 돼.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니? 일단은 변수를 찾는다. 네. 표만 만들어지면 분산은 다 나온다. 근데 표가 만약에 안 나오는 게 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있다. 또는 독립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많아서 평균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항분포로 갈 때가 많다. 그래서 평균 분산으로 간다. 하지만 특정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독립식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기본 컨셉이라고. 네. 정리되니? 그 다음 문제 32번으로 또 가보자. 그래서 이 정도는 난이도가 이제 C 유형. C 유형이면 이제 이게 4점짜리 초급 정도 문제에서 4점짜리 중급 정도 문제까지 C 유형에서 나눠지거든. 그래서 그 정도 문제에 수준이 돼. D가 킬러 유형이야. D 유형이. D는 이제 1, 2등급용이니까 지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적어도 C 유형을 내가 능숙하게 다 풀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D로 넘어가는 거야. C 유형을 새로운 문제를 시험 봤을 때 45분 안에 풀어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D로 가도 돼. 내신 볼 때는 그래. 내신에서는 아이들 보통 C 유형까지 다루다가 C 유형이 90점 이상 나오는 애들은 D 유형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C 유형에서도 시간을 다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막 킬러 유형을 가지고 내신 연습을 시키지 않아. 왜? 그거 푼다고 시간 다 날려먹으니까 오히려 시험 점수가 더 망하더라고. 네. 차라리 D 유형이다 싶으면 안 본 거다 싶으면 버리라고 해. 왜? 처음 보는 거 이상한 거 풀고 있느라 시간 낭비하느니 그냥 배운 것만 다 풀고 시간 남으면 이제 고민하라 이거지. 그래서 시간 관리를 시키는 거니까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찾아주면 답은 이렇게 나오고요. 네. 다음 32번으로 넘어가서 얘는 뭐랑 관련돼 있는 거야? 저 평형 공식. 분선이랑 관련돼 있는 거지, 맞지? 예. 근데 이거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되겠다, 맞지? 예. 분산도 알아야 되겠지. 예. 그 다음 변수를 0부터 4까지라고 주고 있네. 그럼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요. 표 만들어야지. 예. 뭐 방법 있어? 다 주고 있는데 표가 있어야 뭐 분산을 구하든가 평균을 구하든가 할 거 아니야. 예. 그럼 표를 만든다는 거는 변수는 알려주고 있어요. 0부터 4까지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변수는 5개의 변수야. 맞지? 그럼 나는 뭐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야, 이 안에다가. 확률만. 그치? 확률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야. 맞지? 네. 확률을 채우라고 했는데 확률이 이산확률 분포 뭐 양정리 독립시행이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확률을 P로 주고 있어. K일 때 확률 과 K 플러스 2일 때 확률이 어떻다? 같대. 그래? 그럼 어떻게 채우라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로 A로 넣고 채우라는 거야. 예. 미지수 2개 또는 3개 정도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 일반적으로 연립해서 풀면 되니까. 예. 모르면 모르는 대로 채우는 거야. 네. 자, 누구 갔니? 넣어봐야지. 줬으니까. 이걸 넣으면 0일 때 확률과 0을 넣으면 얼마? 2일 때 확률이 같대. 즉,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대. 근데 우리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A로 채우는 거지. 네. 그 다음 1을 넣으면 1일 때 확률과 1을 넣으면 3. 3일 때 그럼 이것도 모르니까 B로 채우는 거지. 뭐.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니까. 네. 그럼 4일 때 확률은 모르면 C로 채우는데 얼마 넣으면 4가 나오지? K에 2를 넣으면 4인데 4일 때 확률 누구를 때 확률로 같대? 2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아까 전에 A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이것도 A는 그럼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변수는 2개만 등장하네. 따라서 관계식이 하나 나와 안 나와? A가 3개고 B가 2개니까 3A 플러스 2B는 1이다 식 하나 나왔네 결국은. 즉 우리는 X는 0일 때 확률을 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A를 누군지 구해내는 거야. 네. 그 식이 2개니까 하나만 더 나오면 연립해서 풀면 풀리겠네. 네. 맞죠? 그래서 이 하나를 더 구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라고? X제곱. 분산과 관련된 거잖아. 그럼 준비물을 다 준비해야지. 자, VX 딱 적고 맞지? 예. 그 다음에 EX 제곱 공식 딱 적고 그 다음에 평균 EX 전체 제곱 딱 적고 이제 집어넣어야지. 자, EX 제곱을 6분의 35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6분의 35라고.
빼기 EX 전체 제곱. EX도 누구지? 이거 둘 다 곱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 구해놔야지. 네. EX는 곱하면 0 곱하면 B. 1B 곱하면 2A 곱하면 3B 곱하면 4A. 그래서 계산하니까 6A 더하기 4B네. 그래서 얘는 6A 더하기 4B의 제곱이 되겠네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근데 2x 제곱이 줬으니까 이거 굳이 분산을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2x 제곱은 이거 제곱해서 곱한 거 아니니? 그럼 식이 그냥 바로 나오지 않겠니? 네. 맞지? 그냥 바로 나오겠네. 예. 바로 2x 제곱으로 가자. 요놈으로 가자 바로. 예. 2x 구할 필요도 없었어 사실은 보니까. 제곱해서 곱해. 네. 0이지. 네. 제곱해서 곱해. b지. 예. 제곱해서 곱해. 4A. 4a지. 제곱해서 곱해. 9b지. 제곱해서 곱해. 16a지. 그거 한 게 2x 제곱 아니니? 분산으로 갈 필요도 없네. 여기까지만 가면 됐네. 요거 2번씩 나왔네. 요거씩 정리해서 요거랑 연립해서 소거시키고 풀면 b를 소거시켜주면 a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 a 구하는 게 내가 답 아니야. 음. x는 0일 때 확률이 a였잖아. 예. 이거 연립해서 푸는 걸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다 뭐 문제에서 항상 뭘 할지는 다 알려줍니다. 그거를 하나씩 다 쓰면 내가 원하는 답이 얻어지는 거야.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고 항상. 이해되겠니? 어떤 느낌인지? 네. 그래서 문제를 쭉 다 풀었는데 물론 이제 이 친구가 풀어서 맞았지만 지금 윤서가 막상 풀어보면 또 옛날에 배웠던 뭐 아까 전에처럼 이차함수 꼭지점이 안 구해진다거나 그래서 아마 막히는 게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프린터 준 거를 풀어보면 내가 쉬운데 꼭 알아야 되는데 놓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꼭 오늘 다 풀어보고 내일 들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 올 때는 특강 풀고 가져오고 이거 프린터 이거는 지금 저기 수업하는 동안 한 2시간 정도 하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거 쉬운 거는. 그래서 쭉 풀어버리면 됩니다. 네. 되겠죠?